상황이 아니게 되죠. 대한민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왕 시간 주셨으니까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 육공화국은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남북 관계에 관한 한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가상현실의 시초가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마침내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88년 7월 7일이죠. 올림픽 개최 직전입니다. 너무나 스스로가 컸다. 대견해서 자신감에 넘쳐서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실정법이고 다 이 77선언은 정확하게는 민족 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법과 현실을 무시한 수사로 치장되어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남북관계 정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을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제스처 50%였던 것이 점점 이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결국 6.15선 14선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는 이것 때문에 결국 가장 치명적인 게 김영삼 정권 때 팀스트 훈련을 중지한다든지 하는, 아니면 대통령 당선되면 누구나 다 정상회담을 꿈꾸는, 이것이 저는 모든 원인이 이 77선언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저께 대통령께서 하신 대국민 담화는 이 가상현실을 깨는 정말 역사적인 전 담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기 제 옛날 동료도 있으니까 뭐 말씀드려요. 저는 안보 일을 했습니다. 저는 뭐 남북관계 저 청년을 어떻게 하면 무력화시키느냐, 김정일을 어떻게 하면 아킬레스腱을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오는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가상현실이었죠. 한국의 육공화국의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가상해서, 그러니까 이틀 전에 대통령의 담화는 뭐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리세트,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사태가 일본에서 친중파하고 친북파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어느 분이 말하신 대로 아시아판 9.11이라고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토야마 정권이 제가 아까 그 친중파 관념론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은 이미 중국에 부상하면서 제2차 청일전쟁을 겪는다라고 일본사에서 식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지금 일본의 제1의 투자국은 인도입니다. 중국보다 인도에 대해서 훨씬 많이 투자를 하고 인도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중국에 계속 매달렸다가는 결국 중국에 완전히 약점을 잡히니까 인도에도 관심을 가져요. 또는 인도에다가 우리가 인프라를 갈 테니 한국을 그냥 이용해라.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조용하게 인도와 전략적인 호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주와도 실제적인 건 없지만은 안보 동맹적인 성격의 선언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로 핀란드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핀란드로 포기할 것이냐, 한국하고 같이 갈 것이냐, 이 일본 사람들이 사실 망설입니다. 이걸 한국하고 같이, 뭐 중국이 지금 저렇게 상승하는 것 못해도 결국 중국의 경제력 발전에서 중국 자체도 불가피하게 내부 모순이 폭발할 것이고, 또는 중국을 그럴 경우에 주변국들이 어떻게 잘 관리하고 도와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그냥 중국에 매달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한국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사실 일본의 고민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한일 관계를,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이 없느냐, 전략이 없느냐,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봤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일본에 봉합된 지 100년이 되는 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특집들이 나옵니다. 10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굴욕을 겪고 뭘 했느냐 이런 특집이 많이 나오고 일본은 역시 나빴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일본이 나쁜 게 아니라 지난 100년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일본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한테 말하는 내용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북한은 식민지다. 100년째 식민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북한이 식민지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납득하면 한일 관계가 저는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반도의 북쪽은 봉건체제, 조선 왕조에서 일본의 식민지 35년을 거쳐서 1945년에 스탈린주의의 식민지가 됐다. 식민지를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알지만 로마 시대 컬러니죠. 이식이 된 겁니다. 스탈린주의가 붉은 군대라는 폭력을 배경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광범위하게 이식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식민지입니다. 그거를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분들은 다르게 설명할지 모르지만 저는 최근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탈린이 붉은 군대를 가지고 점령지에 세운 스탈린주의의 식민지. 물론 폭력적으로 여겼습니다. 얼마 전에 카틴숲의 비극 그것 때문에 폴란드 대통령이 가셨다가 다시 거기서 뭐 지도부들이 다 죽고 했는데 공산화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물리적으로 숙청한 게 카틴숲의 학살 아닙니까? 식민지화의 저항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6.25 때 10몇만 명을 납치해 간 것은 한국이 다시 한반도, 남한까지 공산화하는 데 저항이 될 세력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거죠. 6.25 때 납치해 간 거죠. 카틴숲은 23,000명. 한국은 그보다 4배 이상이 납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걸 주권국가로 봐야 되느냐. 근데 지금 북한은 분명히 말해서 스탈린주의의 변종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을 일으키죠. 북한은 스탈린주의 변종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악랄한 변종이다. 가장 악질적인 스탈린주의에 의해서 변종해서 통치되는 식민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저희 젊은 세대한테 가르쳐야 그래 젊은 세대들이 우리는 65년 전에 해방됐는데 북한은 65년 이상 일제 식민지보다 더 가혹한 스탈린주의 식민 통치에 있다. 라고 저는 젊은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보다 전 더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제 때는 천황을 암살을 시도해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만약 그런 짓을 하면 재판이 있겠습니까? 일제 때는 깻묵을 먹었지만은 좌우간 대규모 아사라는 거 없었죠. 또는 일제는 살기 위해서 만주로 일본으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당시에 한반도에 거주하던 인구의 한 5분의 1 이상이 이주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탈북자들을 철저하게 막고 있죠. 중국하고 송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연구하신 거 보면은 북한 남자의 평균 신장은 일제 때보다 6cm가 작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착취 수탈당했으면 수명이 줄고 키가 6cm 줄어들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가장 성공한 국가인데 가장 성공한 국가인 한국이 북한을 통일할 때 일본이 도와주면 북한이 100년 식민지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일본이므로 그렇게 되면 한일 양국이 역사적으로 화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천황 사건이 저희가 마침 한일평화 100주년 맞아서 북한 해방운동에 아주 좋은 정말 순풍을 받은 그런 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일 관계 갈등과 통일 문제를 하나로 엮어서 한민족의 100년의 현상 타파에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연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일본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입니다.